네, 주말의 라이 도전 오늘도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유익하고 배부르고 따뜻하게 네.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소중한 정미 씨. 안녕하세요. 랄랄랄랄라. 반갑다 리따 남정미다 리따. 정우 씨 오늘 의상도 좀 그렇고요. 그렇죠. 약간 머리 오늘- 헤어스타일도 어제 약간 남미에서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할 주제가 네. 또 멕시코 음식이라 그래서 그래요. 오늘 약간 시스터 액트의 우피 골드버그 스타일로 입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한국까지 왔나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뭐 안 여쭤볼 수 없죠. 이제 좀 있으면 점심 시간이니까. 네. 정미 씨 점심 메뉴 뭐 선택하세요, 보통? 뭐 사실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네. 아, 그냥 저 혼자 네, 상상해야 그냥 되나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사줄 거면 싼 거 먹어야지. 나도 김치찌개. 네. 아니, 비지찌개 이런 거 그러면 있네요. 정미 씨는 점심 식사를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누가 사주면 비싼 거 먹고요. 네. 제가 사 먹어야 되면 뭐 900원짜리 삼각김밥도 굉장히 거하게 먹을 수 있어요. 아, 어. 정답이네요. 요즘 직장인들의 어떤 그런 추세를 애환, 그대로 애환. 보여주는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 또 소개해드릴게요. 네. 여성 창업 내비게이션 유구는 창업 전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유 기자님의 점심 메뉴 선택법. 저는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점심에 기자 간담회 같은 게 있어서 주로 이제 호텔에서 네, 칼질해요. 근데 그게 지겨워요. 점심 때부터.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혼자 계실 때 맨날 뭐 간담회가 있는 건 아니니까. 거의 있어요. 거의. 주로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 그런 데만, 점심 때만. 맨날. 그렇죠. 오늘 또 그럼 어디 가세요? 오늘은 아니고요. 그럼 오늘 뭐 방송에서- 드실 거예요? 오늘은 김치찌개? 김치찌개. 저는 뭐 김치찌개네요. 그러게요. 자, 이분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유상석 아이디어 창업 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경을 쓰시니까. 똑똑쟁이 같은 네. 똑똑쟁이. 똑똑쟁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워낙 바탕이 안 좋아갖고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네. 자, 그래서 우리 유상석 컨설턴트의 점심 메뉴 공략. 아, 김치찌개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오늘 부대찌개. 찌개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요. 네, 매번 느끼는 거지만 꼭 같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배고파집니다. 네, 아무튼 근데 오늘, 네. 더군다나 오늘은 멕시코 음식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요. 알아본다고요. 네,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여성에게 잘 맞는 창업. 오늘은 멕시코 음식 전문 창업이에요. 네. 오늘 말씀드릴 음식 창업, 음식점 창업은 멕시코 음식 전문점을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멕시코 음식 많이 드셔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약간 네. 스파이시한 매콤하고 네, 매콤한 거 그렇죠?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 일상 영화 볼 때나 이런 데 보면 나초 같은 거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멕시코 음식인지 모르고 먹으시는 분들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많으실 맞아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멕시코 음식이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전문적으로 먹을 수 있는 집들이 그닥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태원이나 이런 데 가야지만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멕시코 음식이라고 해서 멕시코에서 현지에서 먹는 음식을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 멕시코 음식이 들어와 있는 것들은 미국이나 서구를 통해서 발전이 돼서 들어와 있죠. 네,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약간 리뉴얼이 돼 있는 멕시코 음식 전문점을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멕시코 음식점. 저는 뭐 나초 말씀드려서 나초 먹어봤구나. 네, 하고 우리 영화관에서 흔히 먹는 네네. 거네요. 그 위에 거는 뭐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네. 멕시코 음식점이 많이 있나요? 그 지금 또 시장 현황도 궁금하고요. 네, 지금 원래 멕시코 음식점이 10년 전에 한참 번창했었어요. 그러다가 네네. 바짝 생겼다가 없어지기 시작했고 최근 1, 2년 전부터 아주 소규모로 멕시코 브랜드들이 몇 개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 시장 파악은 안 돼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멕시코 음식 전문점이 하나 있는데 2년 전에 창업을 해서 2년 만에 지금 17개 프랜차이즈가 생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당히 많이 늘어난 편이죠. 아, 얘기 듣다 그러면 보니까 진짜 배고파지네요. 많지는 네.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예, 그만큼 아직? 브랜드들이 네. 지금 이제서 막 생겨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도전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 그렇죠, 아이템일 그렇죠, 것 그렇죠.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멕시코 음식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사실 네. 우리가 먹어본 건 극히 일부에 달할 텐데 음식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그래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전 나초밖에 몰라요. 네. 또띠아라고 들어보셨죠? 또띠아 들어봤죠. 또띠아. 또띠아 예. 아이스크림 아닌가요? 그건 좀 쌓여져 있고요. 빵 또한가요? 네. 또띠아, 뭐 타코, 그다음에 브리또. 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또띠아 위에다가 어떤 음식들을 다양하게 놓고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또띠아 음식에다 그 내용물을 집어넣고 또띠아 위에 내용물을 짓고 그걸 튀겨서 내오면 퀘사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콩이라든지 양파, 치즈 등을 가지고서 이렇게 두꺼운 또르띠아에 싸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소페,
그다음에 튀긴 또띠아 위에다가 그 조각 치즈를 조각을 내 갖고 이렇게 네. 먹는 것을 갖다가 나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어쨌든 형이 은근히 많이 드셔봤을 것 같은데. 저 굉장히 입맛이 한국적이래 갖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빵 같은 거 예. 얇은 뭐라고 할까? 싸먹는 거죠. 거기다 이렇게 네네. 내용물을 얹어서 싸서 먹는 그거 굉장히 불편한 그 음식. 밀전병 같은. 또 여자들은 그래요.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좋아하죠. 이렇게 딱 보면 저는 못 먹어본 것 같고요. 네. 또 드셔보신 분들도 있는데 네.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드셔보셨어요, 서진 씨? 저는 몇 개 먹어봤어요. 퀘사디아도 먹어봤고 또띠아도 먹어봤는데 최근에 이태원에 아주 유명한 타코집이 있대요. 가면 무조건 줄을 선다 그래서 한번 가보려던 참인데 아직까지 못 먹어봤어요. 타코. 저도 그 집 그냥 지나기만 해봤거든요. 예. 네, 줄 굉장히 많이 서 있고 그러니까요. 또 영업시간 굉장히 칼 같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지나면 더 이상 네. 손님을 받지 않고 문 닫아버리더라고요. 2시부터 휴식 시간이라고. 네, 맞아요. 그러면 정미 씨는 멕시코 음식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좋아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케사딜라 좋아하는데요. 어떤 음식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좀 전에 것처럼 설명해 주셨어요. 밀 전병 안에다가 네. 지금은 뭐 치킨, 얇은 치킨이나 이런 걸 이제 넣어서 양배추, 양파, 뭐 그리고 위에다가 소스를 얹어갖고 이렇게 싸먹는 맞아요. 것처럼 해서 먹는 건데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시면요. 요런 거 한 귀퉁이에 자기가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돼 있는 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멕시코 요리 별로 처음인데 무섭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방문하셔서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우리 예. 유상석 컨설턴트는 뭐 드셔보신 거 있어요? 뭐 케밥 같은 거 터키 음식 중에 케밥 있잖아요. 네. 그것을 이렇게 이 멕시코 음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먹을 수 그래요. 있을 것 저도 같아요. 그렇게 싸서 먹는 거는 자주 먹어요. 네. 뭐 상추에다가 삼겹살 좀 고추장 죄송합니다. 어찌되었던 굉장히 뭐 익숙하신 분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요. 여성분들이 좀 많이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남자들은 싸먹는 거 별로 그래요. 귀찮더라고요. 유 기자님은 어떠세요? 예, 그 멕시코 음식 중에는 대표적인 게 브리또입니다. 오늘 주로 얘기할 것도 브리또인데 네. 이 브리또라는 음식이 아까 말씀하셨던 양파에다가 양배추, 쇠고기, 닭고기 얹어서 구운 다음에 소스 뿌려서 먹는 건데 네. 이게 맛있을 거네. 멕시코에서는 뭐 우리나라 김밥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합니다. 가장 흔히 먹고 어떻게 보면 간식이 아니라 주식이에요. 319g 정도 되고 콜라 한 잔 딱 마시면 점심 메뉴로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브리또가 이게 현지 멕시코 음식은 약간 향내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꼈는데 요즘에 이제 좀 소스 개발이나 현지화에 좀 변화가 돼서 네. 국내 사람들한테 입맛도 이제 잘 적응돼 있죠. 약간 변형이 돼 있네요. 예. 좋습니다. 먹어보면 멕시코 음식에 대한 완전한 이 음식은 이렇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네네. 그럼 이 메뉴 같은 것도 메뉴에 차별성이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창업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멕시코 음식은 전형적으로 그 아메리카 원주민과 스페인의 문화가 결합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날씨가 덥고 그래서 옥수수가 주식이 됩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음식을 만드느냐인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멕시코 하면은 고추 유명합니다. 그래요. 그 엄청 200개 맵죠. 정도 종류가 있어요. 그 엄청 고추의 매운 종류가 고추, 뭐 그 끝판왕이 특히, 예. 멕시코 고추죠. 네. 칠리 고추라는 경우는 네. 우리나라 청양고추보다 20배 더 맵다고 그래요. 먹다가 대단하네요.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근데 이제 그런 매운맛이 이제 멕시코 음식의 특징이고요. 네. 또 하나가 우리가 재밌는 게 멕시코 하면 전통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인장으로 예, 뭐 이렇게 용설란, 네네. 용설란이라는 선인장을 발효시켜서 만든 건데 도수가 40에서 60도 정도 되죠. 메xi코 좀 데킬라죠. 후끈후끈한 나라 아닌가요? 더운 나라? 소금 먹는 데킬라입니다. 예, 데킬라가 이게 냄새가 별로 나쁘지가 않고 깨끗해요. 네네네. 레몬에다가 소금 딱 이렇게 네. 해갖고 먹는 거죠. 먹는 방법까지 뭐 이렇게 안 술 얘기하면서 바짝바짝 하시네요. 네, 그래요. 네. 영화에 보면 여기 이렇게 손등에다가 커피 가루 이렇게 얹어가지고 한 번 먹고 이렇게 핥아서. 오늘은 술 얘기는 아니고 네네. 브리또 얘기인데 네. 브리또가 이제 국내에서 테이크아웃으로 잘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브리또라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네. 브리또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멕시코 음식점 사실은 여성들이 또 이 메뉴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네네네. 여성들이 창업하기에 또 적합한 아이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멕시코 음식 전문점이라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테이크아웃을 해갈 수 있는 어떤 브리또 위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창업은 일단 간단해야 되잖아요.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자주 접하지 않는데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시는데 그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레시피에만 충실하시고 약간 응용만 좀 해주시면 충분히 준마렐라들이 도전하실 수 있고 창업에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아이템이죠. 그렇군요. 또 테이크아웃 전문점 창업을 하다 보면 매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그래요, 생각도 그래요.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매장 말씀을 하셨는데 매장 유형은 어떤 식으로 뭐 인테리어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 좀 현지 느낌이 좀 나게끔 막 이렇게 해야 될지 예, 예. 아니면 좀 그 깔끔한 10년 전에 테이크아웃식으로 해야 될지. 멕시코 음식점 경향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레스토랑 형태로 운영을 했다가 이게 자금 투여가 많이 되고 회전이 좀 안 되고 사람들이 안 찾으니까 대부분 문을 닫았는데 최근에는 좀 규모를 작게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테이블 한 10개 이하로 놓고 주로 테이크아웃으로 판매를 하는데 제가 아는 한 준마렐라 부인이 그 모 대학교 앞에서 장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노점으로 시작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뭐 10억 정도의 규모 프랜차이즈 17개 가지고 있는 큰 그러니까 규모로 키우고 멕시코 음식을 노점으로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동차에다가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노점으로 창업했다 그러니까 진짜 관심이 가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소자본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감동적인 건 제가 인터뷰할 때 미국에서 그 순두부집을 2개나 했대요. 그런데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네. 쫄딱 망하고 한국에 다시 역귀환한 거죠. 그래서 역귀환해서 돈이 하나도 없어서 목이 메이세요. 그럼 생각하니까. 1,000만 원을 꿨대요, 지인한테. 그 돈으로 차린 거예요. 어쨌든 뭐 그분의 인생까지 지금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정미 씨 말대로 그 노점으로 할 수 있다니까 굉장히 또 관심 가지시는 우리 주말렐라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노점 창업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권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앞에 말씀하신 분 사례에서도 보면 아직까지 우리 노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타코야끼라든지 고로케라든지 이런 것을 조그만 차량을 이용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불법이다 보니까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점 창업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적은 소형 점포들을 물색하신 거나 내지는 점포에 있는 샵인샵 개념에서 접근해 보신다면 브리또만 가지고도 테이크아웃 또한 커피하고 같이 믹싱을 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창업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적은 자본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상서 컨설턴트의 말씀은 노점은 불법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할 수는 방법은 있네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는 걸 못 막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여성분들이 특히나 이 멕시코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두 분은 막 굉장히 또 팬이신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또 정미 씨가 오늘 무엇인가를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준비했습니다. 멕시코 음식의 매력이 무엇일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 먹으면 저로서는 뭐 매력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네. 일단 그 멕시코 하면 아까 우리 유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한 매운맛을 갖고 있는 고추. 그러니까 좀 매운맛이 좀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매콤한 거 그렇죠,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저는요, 이게 뭔가 좀 특이해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거랑 좀 많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싸서 먹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넣어 먹기도 하고. 그래요. 유 기자님. 좋아하세요? 저 좋아해요. 가끔 좋아해요. 자주는 아니고. 그렇죠. 그럼 가끔은 왜 드시는 거예요? 그 좋아하시는 이색적이니까. 이색적이니까.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일본 문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네, 중국 맞아요, 문화는 맞아요. 뭐 중국집 일단 유명해지니까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도 그렇죠. 알겠고 또 뭐 미국식 문화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멕시코 문화 좀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좀 예. 이국적인 문화를 좀 느낄 수 있다. 그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유상석 컨설턴트는 유창석 컨설턴트. 네. 또띠아? 또띠아. 또띠아의 그 느낌 있잖아요. 그 싸먹는 네. 때 그 느낌? 그 느낌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좀 그래요. 특이해서 특이해서. 좋다. 특이해서. 이런 반응들이 나왔는데 어떤가요? 멕시코 음식의 매력 4위는요. 이국적인 매장 분위기에 기분이 업된다. 그래요. 왜 그 보면 판초 같은 거 입고 다니시는 네. 분들이 네, 계시잖아요. 네, 네, 네. 랄랄랄랄라 막 이렇게 그래요. 노래 부르시면서. 기타 조그만 맞아요. 조그만 거 들고 그거 들고 다니시면서. 다니죠. 예. 근데 지금 만약에 매장을 오픈하면 네. 그런 인테리어로 하라고 추천을 해주시나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런 게 아직 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크게 매장을 형성하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네. 같고요. 네. 적은 규모에서부터 스타트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뭐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뭐 그건 뭐 규모에 네. 상관없이 그렇죠. 네, 이색적이네. 특별한 친구들하고 가기도 참 좋고요. 그래요. 좋습니다. 네. 네. 자, 멕시코 음식의 매력이 또 어떤 게 있을까? 3위는요. 식사 대용은 물론 술안주로도 제격이다. 저는 못 먹어봐서 모르는데, 네. 예. 술안주로 괜찮나요? 유 기자님? 원래 외국 사람들 피자로 해장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멕시코 음식은 약간 스파이시한 네네네. 매운맛 때문에 술안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맥주 이런 거랑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한 끼 식사로도 된다는 든든합니다. 게 이게 예. 밥이 들어가요. 브리또 같은 그래요. 경우는 안에. 그러니까 예, 그리고 든든하죠. 지금 안 드셔보셨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굳이 멕시코 요리 전문점을 찾아가실 필요 없고 네. 우리 시중에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맥도날드 이런 데나 아니면은 뭐 던킨 도나드 이런 데 가면 네. 예. 거기 가면 브리또랑 이런 메뉴를 팔더라고요. 요즘에 예. 새로 생겼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게 이제 멕시코 음식인 거예요? 네네네. 그거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멕시코 음식의 매력 2위. 다양한 메뉴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서 퀘사딜라 같은 경우만 해도요. 안에 뭐 소고기 넣어드릴까요? 돼지고기 맞아. 넣어드릴까요? 치킨 넣어드릴까요?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토핑, 메인 그렇죠. 토핑이라고 해요. 네. 토핑 같은 게 이제 종류가 많다라는 예, 거군요. 예. 맞습니다. 매력 있네요. 자, 멕시코 음식의 매력 네. 1위입니다. 1위. 한국인 입맛에 잘 맞아서. 이게 제일 많이 찾는 이유죠. 그래요.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가 매콤한 거 좋아한다고 했는데 다들 매콤해서 좋아하신다는 의견들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확 먹고 싶네요, 이거. 그렇죠? 금방 확 땡기죠. 네, 예. 가야 될 좋습니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멕시코 음식 전문점 창업 비용이 궁금한데 그래요. 이것도 뭐 창업하는 유형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대략적인 비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시장 초기라 그런지 아직 가맹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높은 편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8천에서 1억 정도가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비 기준이니까 거기에다 인테리어라든지 점포 비용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최소한 2억 미만 선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초기 창업자들이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이국적인 리드할 수 있는 아이템에 저렇게 큰 돈을 들이는 것은 초기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위험할 수 아까 있죠. 말씀드린 대로 브리또만 집중하고 네. 그다음에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어떤 샵인샵 개념에서 소규모로 해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노하우가 분위기가 쌓이고. 됐을 때 네. 이렇게 점포형 창업으로 가보시는 것도 무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멕시코 음식 전문점 이거 무엇보다 입지가 가장 좀 중요하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네. 듭니다. 그렇죠. 좀 이국적이고 흔치 그러니까요. 않기 때문에 일단 여대합 괜찮을 것 같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대학교 잘 나왔는데요. 어느 프랜차이즈 경우에는 대학교 앞에만 내줘요. 다른 데는 안 해주고. 그 대학교 앞을 고수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대학생들이 네 끼를 먹는다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 야식. 그래서 이제 그 판매량이 많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늦게까지 하니까 출출하니까 자주 사 먹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은근 양도 되고 값도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찾고 그 또 밤에 학생들은 또 특징이 새로운 음식에 대한 도전 정신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대학생들이 학생들 중에는 공식적으로 돈을 지출하는 아주 공식적으로 지출하는 층이랍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외식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대학교 앞은 방학 때 장사가 좀 안 돼요. 매출이 절반 정도 떨어진대요. 네네. 그래서 어떤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방학 때는 해외 여행 가버리시는 거예요. 문 닫고. 아예 집중하시는 거죠? 이거죠, 이거 학기 이꼴저꼴 중에. 보기 싫어. 그냥 난 그냥 쉴래. 멕시코로 떠나셔서 또 음식 연구해 주시면 그렇죠. 좋겠네요. 괜찮은 방법이네요. 좋습니다. 네. 매력 있네요. 한창 먹을 때니까요, 또 대학생들이. 맞아요. 네네. 네, 대학생들의 그 대학가에 창업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 독립점포가 있고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이 있어요. 둘 중에서는 또 어떤 방식으로 그래요. 창업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좀 독립점포가 그렇죠. 좋긴 할 것 같은데 네. 이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죠. 예. 또 멕시코 갔다 오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고 그렇죠. 그 음식을 아주 주로 먹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점포로 하실 수도 있지만 가급적 경험이 없으시다면 레시피라든지 어떤 운영 노하우를 배우시는 게 좋다면 프랜차이즈가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일단은 독립 창업보다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먼저 권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요 예상 수익 우리가 또 한번
그래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10억 넘게 버티고 맞아요. 맞아요. 그분 근데 얘기는 그분은 어디서 하세요 지금? 대학 안산 따라가셨죠. 한양대가 안산에 있더라고요. 네네. 그 정문 앞에 있는데 그 길가에도 아니고 골목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너무 잘 되는 거죠. 맛있으니까. 아니 거기 대학생들은 다 알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기 찾아가려고 학생들한테 도스마스 아니? 이랬더니 다 알려주더라고요. 명소가 이미 왜- 돼 있는 왜 거예요. 이미 반말- 입소문이 좀 나 있는 거죠. 그래요. 반말로 안 하셨으면 좋아졌을 텐데. 토스마스 아세요?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예상 수익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이게 주시죠. 30초에 하나씩 팔린대요. 잘 팔릴 때는. 뭐 그냥 싸서 바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양이 팔리는데 그 사장님 얘기로는 평균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평균적으로 월 한 순이익 1,000만 원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이익 1,000만 원. 괜찮은데요, 이게? 네. 정말 괜찮네요. 해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그분은 과연 어떤 마케팅, 어떤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그러게요. 그렇죠, 학생들을 맞아요. 잡을 수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 멕시코 음식 창업 전문점 창업 그렇다면 어떤 홍보와 어떤 마케팅이 가장 필요할까요? 네. 홍보 마케팅이요. 네. 홍보 마케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대학가 앞에나 이런 데들이 젊은 층이 주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젊은 층이 많은 곳에 가서 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죠. 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면 저는 마케팅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서 창업하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네. 소셜 커머스라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머팡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데다가 이렇게 할인해서 올려줘도 학생들은 많이 다운받아서 그런 방법이 그렇죠. 요즘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마케팅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네. 우리가 여기서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네. 우리가 만약에 멕시코 음식 전문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만의 어떤 운영 방법 혹은 우리만의 샵앤샵 뭐가 있을까? 이 음식점이 어디 안에 샵앤샵, 전 샵앤샵 개념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어디 안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요새 저는 순간 떠오르는 게 커피 전문점에 커피 전문점. 디저트 뭐죠? 조그만 케이크 같은 거 예, 예, 예. 디저트 조각 카페를 케이크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멕시코 음식 카페를 하는 거죠. 그게 막 과하게 이렇게 넓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걸 하나씩 이렇게 먹으면서 샵앤샵 이런 건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을 것 괜찮을 같아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케이크 먹기 싫을 때도 많거든요. 맞아요. 네. 아니 그 여사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노점을 할 때 네. 수원역 앞에서 그 트럭에다가 하다가 네. 이제 밀리면 또 다시 뭐 어디 남이섬에서 했대요. 남이섬에서 하는데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줄 서니까 무슨 음식인지도 모르고 그냥 줄을 따라 선대요. 맞아요. 거의 입지가 너무 좋았고요. 그렇죠. 50m 정도 쓰고 그다음에 좀 대학교에 가서도 해보고 골고루 돌아다니면서 해봤는데 대학교 앞이 제일 잘 되더라는 거죠. 아, 역시 학교 앞이 좋았습니다. 네. 일단 뭐 창업할 때 마네킹도 몇 마리 사가지고 줄 세워놔야 될 것 같네요. 예. 멕시코 음식 창업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될 점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여태까지 너무 저희가 좋은 네. 점만 말씀드렸어요. 근데 멕시코 음식점 하면 화려해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생계형 창업이랍니다. 그게. 이게 사실은 인건비에서 남겨먹는 장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힘이 들고 어려워서 그 기준도 내가 한번 돈 벌겠다 하는 뛰어드는 사람 안 시켜준대요. 정말 절망적으로 힘들었던 사람들한테만 그 가게를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이게 남이 하니까 따라한다고 레시피 가서 훔쳐보고 이렇게 해서는 다 망한답니다. 노하우가 있는데 이 재료비가 한 50% 정도 한대요. 전체 매출에. 그럼 좀 많이 재료가 많이 차지하는 들어가네요. 편이죠. 그렇죠. 많이 차지하는 거죠. 네. 그 그냥 따라했다간 이거 가격도 못 맞추고 망하기 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서 네. 도전하시기. 네, 사실 이게 바라겠습니다. 좀 간단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 안에 또 숨은 레시피가 다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역시 멕시코 음식 전문점 창업도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그렇죠? 창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